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시간대가 2시 40분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평소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이쯤 됐으면 살만하겠다라는 시점들이 지금 좀 이쁘게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그 부분들을 얘기해보고자 한번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RF세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구간대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자리나 방금 자리 같은 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고요. 만약에 신규로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대략적으로 가격대를 좀 보면은 한 6,400원쯤에다 걸어놓고 매매를 또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만약에 못 샀다면은 이렇게 위에서 지지해주는 구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걸어놓고 한번 툭 체결되라 하면서 지금이라도 걸어놓을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체결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지지했던 이 구간대 중간 정도쯤에다가 한 7,950원쯤에다 걸어놓으면은 이런 종목도 이제 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창이 지금 자리를 그냥 여기서 잡아주고 가버리고 있어요. 원래는 좀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와라, 한 1720원 정도까지를 기다렸었는데 그냥 가버리려고 하죠. 이럴 때는 이제 과감히 놓쳐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싶으면은 이런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서 이렇게 짧게 손절을 하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겠죠. 현재 RF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쁜 자리예요. 이쁜 구간이고 충분히 이 자리에서 지지할 만한 구간인데, 그 지지할 만한 구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탈할 때 손절을 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입절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굉장히 이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종목과는 다르게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화인 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침에 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구간에서 또는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못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라도 이제 한번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아마 아까 전에 봤던 그 넥슨 GT처럼, 자, 요렇게 넥슨 GT처럼요, 화인 베스트도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기서 지금 체결시켜 볼 수 있겠죠. 얘도. 근데 얘는 살짝 불안한 단점이라고 따져 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높였다가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작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일봉상 한 번쯤은 이 구간대에서 반등은 나와 볼 법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은 해볼 법하다. 왜냐, 오늘 장도 무난하고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대에서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면 아마 손절이 1%도 안 나올 거예요. 1% 정도 나오겠죠. 뭐 수수료 포함하면은. 그래서 수수료 포함해서 한 1% 정도를 손절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으로도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때 이런 데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체결을 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조금 일찍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종부터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되게 무난한 흐름들이었어요. 간밤에 그 미국 시장 자체에서 빠졌었는데, 먼저 해외 증시를 볼까요? 해외 증시 자체가 간밤에 하락을 한 걸 보고 오늘도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금이나마. 그 다음에 장중에는 지금 하락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마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웨이로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쪽이랑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거래소에서는 이거는 보합이라고 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은 상방에 대해서 되게 무리가 없겠구나, 매매하는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 이외에 이 코스피랑 코스닥 등락 자체도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게 아니라 적절하게 아침부터 적절한 상승 한 600 정도, 700 정도
500에서 700 사이에, 아무튼 600 평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금 800으로 점점 늘어나는 되게 무난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역시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수치들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장들이 안정화되고 있구나. 사실 일요일날 봤을 때는 좀 걱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버린다면 이제 진짜 이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테스트 했을 때 이 테스트 할 수 있는 과정 중에서 만약에 해외 증시가 빠져버린다면 같이 영향받고 전저점을 깨버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염두를 했었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21선을 돌파하고 좀 더 이제 상승을 한번 시도해보려는 그런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입니다. 코스닥을 보게 돼도 크게 다른 점은 아니에요. 21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 번쯤은 내일까지 한 번 더 이어져 준다면은 여기 앞에 구간 한 700, 한 3, 4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내려와 주고, 자, 이런 식의 흐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자체 모습을 봤을 때 예전에 2008년 때 리먼 사태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 시기 때 나타났던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이 구간 때 박스권이 앞에 큰 상승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얘는 등락폭이 좀 큰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을 만들다가 또 큰 상승 한번 일어나고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었죠. 자, 여기는 이만큼의 등락폭은 아니지만 조금 작은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그 부근 때까지 상단에서 지금 다시 지지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오고 다시 이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상승했냐 본다면은 현재 움직임 자리가 요런 구간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하락 구간에 전저점 테스트가 나올지언정 다시 한 번 더 상승 그려볼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정도. 그래서 현재 그림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했다가 한번 쌍바닥 테스트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무너져 버린다면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참고로 삼아서 아마 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고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종합지수 차트 분석은 대략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요. 화인 베스틸은 조금 하락이 나오기는 했으나 현재 이 61선 그 위에서 좀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현재 이 구간대를 지지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 폭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커 보일 것 같지만 마이너스 2.5% 수준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지지해 주는 척 하다가 한번 이렇게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일봉상으로는 이쁜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만약에 들고 있다면은 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까지 한번 홀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대에서는 좀 수익폭이 좀 크게 나오는 구간대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 구간으로 많이 본다면은 현재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10%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두 자리 숫자는 가볍게 나오는 그런 구간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대를 돌파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하락폭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의 지지 구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캔들로 위아래 움직이다가 좀 올라왔을 때 대략적으로 어제 말한 9,000원대 이 구간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올라오면은 다시 또 여기서 바닥을 이런 식으로 잡고 다시 쌍바움을 치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쳐주거나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DB라이텍처럼 캔들이 한 방에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렇게 좀 작은 캔들로 이렇게 며칠에 나눠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방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날 장이 좋았을 때 그 영향을 같이 받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겠지만, 작은 캔들로 여러 번 올라와야 되는 거는 종합지수나 코스닥 자체가 같이 이 흐름에 연동 타서 같이 괜찮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기 때문에 현재 지수 구간대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도를 하고 운 좋게 이렇게 올라온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작은 캔들로 계속 이어지는 구간들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도를 하고 코스닥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구간까지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이 구간에서 좀 지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이 더 무너지지 않고 지지하려고 하니까 이 종목 역시 지지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간대에서도 이 구간대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접근을 했다면은 짧게 손절을 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은 얘도 살짝 돌파하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파하는 그림 정도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익폭이 얘도 한 두 자리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 좀 두 자리하고 좀 크게 나오네요. 한 4%, 3%, 13%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은 그 밑에 구간이 요 구간대에서 다시 기다려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짧은 손절과 큰 익절로 종목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 같은 경우에는 61선까지 좀 내려오기를 바랬으나 여기서 자리를 잡고 좀 올라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일 만약에 조금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내려와가지고 이 구간대를 찍어주고 다시 아랫골을 달아주는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접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보내줘야겠죠. 자, 그 이외에 좀 비슷하게 생긴 종목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아까 말한 코오롱 생명과학, 이 종목도 여기서 아까 체결시켰다면은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대는 부딪히긴 하겠지만 부딪혔다가 살짝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런 구간대로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한번 이 종목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은 여기서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이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수익으로 끝낼 수 있는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도가 현재 필수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RF세미는 그냥 가주네요. 네, 그냥 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괜찮은 구간대여서 아까 여길 얘기했었는데 찍는 와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 구간에서 얘기했나요? 6,400원대? 예, 제대로 찍어주질 않았었네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략을 했었는데, 아침에 여기서 괜찮을 때 장도 괜찮아서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뒤에서라도 이렇게 공략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냥 가주네요. 아쉽게도. 어쨌든 이런 구간대에서 공략을 했다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분할 매도를 해보자면은 이 구간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7,000원대쯤에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 돌파하는 그 시나리오로 가져가 보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RF텍도 아까 괜찮다라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져요. 이 자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이러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싶겠지만, 이러다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자리가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자리가 오히려는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재 구간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런 구간대 매수를 해야 손절이 굉장히 짧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자리도 괜찮은 종목이다, 구간이다.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저점을 이탈한다면은 그 밑에 여기 21선과 61선 사이 대략적으로 한 5,250원, 그 부분대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을 기다리고 매매를 해보면 괜찮겠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갈 만한 구간은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략 여기 많이 올라가 6,4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로 여기서 1차 매도하고 나머지는 그 위로 들고 가는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흐름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월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월드는 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기를 기다렸었죠. 조금 살짝 깨주기를. 근데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는 걸로 봐도 장만 무난하다면은 역시 그 자리가 저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알 수가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여기 2200원대 강력한 저항 라인이죠.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저 위에 24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시나리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상승 때 좀 강력하게 돌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오게 되면은 적은 확률로 돌파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맞고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최소한 7, 80% 이상 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1, 20%, 20, 30% 정도만 위에도 가져가 본다. 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여러 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장중에 찍었던 그 얘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 때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탈해버리면 손절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기 위해서 좀 장중에 찍었었고, 전반적으로 장이 오늘은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고, 그 안정적인 흐름들에 비해 종목들이 강하게 돌파 뭐 상승했다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좀 매수해보고 내일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은 다시 또 이 구간대에 올라와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를 내일 바로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또는 내일 이렇게 끝난다면 그 다음날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대는 당연히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항을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그럼 요 며칠쯤 또 다시 장들이 언제 그랬냐는 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 다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이 다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내 종목이 목표가까지 오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절반 이상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보고, 또는 다시 맞고 떨어졌을 때 최소한 본전이라도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대부터는 예측할 수 있는 구간대는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대를 이탈해 버린다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대를 돌파한다면은 다시 돌파해서 눌린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더 장에 임할 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장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좀 무난한 장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